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죠. 남편은 중견기업 인사부에서, 저는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세일할 때만 샀죠.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남편과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뭔가 부탁할 게 있는데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아들아?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먼저 물었죠. 저희 전세 구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제가 물었어요. 3억 정도요. 회사 대출은 최대한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3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죠. 여보, 우리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억을 빌려주면 우리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들어.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우리도 마음 편하잖아요. 전세라도 제대로 된 데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결국 저희는 3억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3억 보태줄게. 대신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으면 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며칠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 수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큰 돈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뭔가 살짝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금방금방 변하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예민한 편인가 봐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나아지겠지.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경기도 분당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20평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했죠. 이사날 저희 부부도 가서 도와줬습니다. 짐 정리를 하면서 수영이를 보니 뭔가 어리게 느껴졌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요? 수영이가 물었을 때의 말투가 묘하게 짜증 섞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사로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저녁 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3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괜찮겠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건 진심이었죠. 다만 수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며느리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억? 그 돈이면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웠어. 이제 애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도 편하게 살면 되지.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수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며칠 후 수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게 3억에 대한 마지막 감사 인사였어요. 그 후로 수영이는 그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니까, 아들 와이프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죠. 수영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남편도 옆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죠.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수영이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몸은 괜찮아? 입덧은 심하지 않고? 네, 괜찮아요. 수영이의 대답은 늘 짧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임신부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손자 준호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처음 준호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준호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 참 예쁘네. 남편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수영이는 1년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가끔 아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수영이가 샤워할 때나 잠깐 쉬고 싶을 때 준호를 봐주곤 했죠. 그러다 준호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래, 아들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또 부탁이구나 싶었죠. 뭔데? 수영이가 다음 달에 복직하거든요. 그런데 애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린이집은 안 되니? 아직 너무 어려서요. 적응도 잘 못할 것 같고, 엄마가 주 4일만 와서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 4일이면 거의 매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죠. 60대 중반의 나이에 매주 4일씩 손주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볼게. 결국 저는 승낙했죠. 우리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주 4일 준호 봐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힘들 텐데 괜찮겠어? 손주 보는 게 힘든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손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오후 6시까지 준호를 돌봤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손주만 돌봤어요.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준호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제가 안아주면 깔깔 웃고 눈을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줬죠. 우리 준호, 할머니 좋아? 제가 물으면 준호는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수영이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가 복직도 못했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그렇게 말했죠. 우리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남편도 가끔 아들 집에 들러서 준호를 봤습니다. 우리 손주 참 잘 컸네. 남편이 준호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를 돌본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화요일 수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왜 그래, 수영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거든요.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주를 봐주러 온 거지 집안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영이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애 보느라 바쁘셨을 텐데 설거지까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수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회식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다 했어요. 접시, 냄비, 프라이팬까지요. 손이 퉁퉁 붓도록 설거지를 하고 나니 오후 7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수영이가 회식이 있다고 설거지를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걸 해? 손주 봐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회식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해해줘야죠.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설거지가 당연한 듯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이는 더 이상 부탁하지도 않았죠. 그냥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준호를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계속 아들 집에 갔습니다. 준호가 제게 웃어줄 때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를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영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수영이가 저를 불렀죠. 응, 수영아. 청소기 돌리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수영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투였어요. 애 재우시고 한 번만 쓱 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거지에 이어 이제 청소까지 하라는 건가 싶었죠. 저는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님은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수영이가 덧붙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청소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손주를 돌보러 온 거지 가정부가 아닌데 말이죠.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수영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네, 부탁드려요라고만 했죠. 그날부터 청소기 돌리기도 제 일이 됐어요. 준호를 재우고 나면 청소기를 꺼내서 거실부터 방까지 돌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데도 구석구석 청소기를 밀었죠. 다 하고 나면 허리가 뻐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남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주 후였습니다. 수영이가 또 말했어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이번엔 아예 명령조였습니다. 그리고 빨래 개는 것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는 빨래까지 하라는 거였습니다. 수영아, 그건 좀. 말을 꺼내려는데 수영이가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수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날부터 빨래도 제가 했습니다.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마르면 개서 정리까지요. 손주 돌보는 시간보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준호를 재우는 오후 1~2시부터 수영이가 퇴근하는 6시까지는 거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고 또 저녁 설거지할 것들을 미리 씻어놓기도 했죠. 어느 날은 준호가 깨서 울었는데도 빨래를 다 개야 해서 바로 가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한테 가야 하는데 빨래부터 개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죠.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무릎은 계속 아팠고 허리도 자주 결렸죠. 손주 봐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집안일까지 다 하고 오면 어떡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도와주는 일인데 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영이도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손주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준호를 재우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퇴근했어요. 엄마, 집에 있었어요? 응, 준호 재워놓고 청소 중이야. 저는 청소기를 들고 있었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영이가 퇴근했어요. 어머님, 오늘 설거지 많이 쌓였는데 다 해주세요. 수영이는 아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속으로 아들아, 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라고 간절하게 쳐다봤죠.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수영이에게, 그리고 아무 말 못하는 제 자신에게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을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서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도 이런 취급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제 아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뭐가? 손주 봐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집안일을 다 시키다니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가. 우리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3억이나 보태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에요, 여보.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일인데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참긴 뭘 참아. 당신이 왜 참아야 돼. 남편은 화가 났지만 결국 제 뜻을 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수영이는 왜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웃어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 준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요.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하며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아들 집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66의 나이에 주 4일씩 집안일을 하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준호를 재우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수영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수영이가 저를 불렀죠. 왜 그래, 수영아?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오신 김에 하시면 되잖아요. 수영이의 말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주를 봐주러 온 건데 이제는 화장실까지 청소하라니요. 수영아,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수영이가 끊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요. 화장실 청소 정도는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해준다고요. 저만 유난 떠는 것처럼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알았어.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영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 세면대, 바닥까지 다 닦았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66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시집살이 할 때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들 집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청소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넥타이를 풀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수영이가 저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한 걸 들었을 거예요. 거실에서 다 들렸으니까요. 아들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너는 뭐라고 안 해? 제가 물었죠. 아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수영이도 힘들어서 그래요.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영이가 힘들어서요. 그럼 저는 안 힘든가요? 주 4일씩 와서 손주 돌보고 집안일 다 하는 게 안 힘든가요? 아들아, 엄마도 힘들어.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들이 뒤에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3억을 빌려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는데요.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죠.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제 얼굴을 봤어요. 왜 그래? 울었어? 남편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늘 수영이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래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손주 봐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집안일을 다 시키다니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수영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들이 어떻게 방관했는지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을 뭘로 보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신, 이제 그만 가. 우리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여보, 3억이나 보태줬는데 이게 말이 돼? 화장실 청소까지 시켜? 남편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일인데요. 부탁이 아니잖아. 이건 부려먹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왜 참아야 돼?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러 갔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도 가야 하나? 모레도 가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며 웃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참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걸요.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준호는 오후 1시에 잠들었고 저는 5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수영이가 퇴근하고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수영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 4일씩 아들 집에 가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엔 토요일에는 가지 않았는데 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응, 수영아. 오늘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는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어요. 지금? 네, 죄송한데 정말 급해서요. 1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은 남편과 함께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여보,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토요일까지 가야 해? 1시간만 봐주면 된대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수영이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금방 올게요. 수영이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죠. 저는 준호와 한참 놀아줬어요. 그러다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보였습니다. 청소기를 꺼내서 돌리기 시작했죠. 습관처럼 하게 됐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영이가 벌써 돌아온 건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수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영이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어요. 어머, 계셨어요? 안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네. 수영이가 급하게 나가서 제가 준호 봐주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준호 보러 왔는데 안사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했어요. 안사돈과 단둘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수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영이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환하게 웃으며 안사돈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서 와요.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수영이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어요. 저한테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수영이가 직접 주방으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라떼 드릴까요? 라떼로 줄래? 안사돈이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수영이는 커피 머신을 돌리며 안사돈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내 아빠랑 매일 싸우면서 살아. 둘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커피 한 잔 안 타주면서 친정 엄마한테는 저렇게 극진히 대하다니요. 수영이가 랏떨 들고 나와 안사돈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안사돈이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수영이가 물었습니다. 좋지. 뭐 먹을래? 엄마 좋아하시는 일식집 어때요? 저번에 가셨던데요. 오, 그래. 거기 좋더라. 둘은 저녁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고 무뚝뚝하게 구는 수영이가요. 친정엄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영이가 갑자기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거실 바닥에 먼지 좀 보이는데 싹 치워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안사돈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마치 가정부한테 시키듯이요. 싹 치워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안사돈 앞에서 저를 저렇게 대하다니요. 저는 수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영이는 태연한 표정으로 안사돈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안사돈의 반응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딸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도요.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요즘 뭐 좋아해? 안사돈이 화제를 바꾸며 손주 얘기를 꺼냈어요. 준호요? 요즘 자동차 장난감에 푹 빠졌어요. 수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방금 수영이가 제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저는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소기를 들었어요. 바닥에 먼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수영이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66의 나이에요. 30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요. 3억을 보태준 시어머니가요. 지금 며느리한테 명령을 받아 안사돈 앞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집에 왔는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들은 분명히 다 봤을 겁니다. 수영이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내 엄마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요. 저는 청소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 먼저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수영이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안사돈은 제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66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어디서도요. 그런데 제 아들 집에서요. 제 며느리한테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요. 그렇게 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1시간이라며?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죠. 그러다 제 얼굴을 봤어요. 왜 그래? 또 울었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수영이가 안사돈 앞에서 어떻게 말했는지요. 안사돈이 어떻게 모른 척 했는지요. 아들이 어떻게 방관했는지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친 남편의 손이 빨개져 있었어요. 당장 전화해. 내가 할게. 남편이 핸드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할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뭘 해?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말해줄게. 남편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화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여보, 진정해요. 제가 정리하고 전화할게요.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화를 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들 잘 되라고 3억을 보탰는데, 손주 봐달라면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는데, 이게 말이 돼? 남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영이의 그 말투요. 여기 거실 바닥에 먼지 좀 보이는데 싹 치워주세요. 안사돈 앞에서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아들의 침묵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났어요. 잠 못 잤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대답했죠. 여보,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그래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였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아들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할 말 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손주 봐주는 거 못할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어제 일 내가 다 봤잖아.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말이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 아빠가 빌려준 3억, 2년 안에 갚아라. 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억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빌려준 거잖아. 2년이면 충분하지?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2년 안에 3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자는 안 받을게. 그리고 준호도 이제 내가 안 봐줄 거니까 어린이집 알아봐.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어제 다 봤잖아. 저는 말했어요. 내 와이프가 안사돈 앞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 그건 수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야. 무례한 거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야. 3억 보태주고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제가 수영이한테 얘기할게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2년 안에 3억 갚아. 그게 엄마 마지막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우리가 왜 저렇게 살아야 해?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오후쯤 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 때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여보,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영이가 정말 잘못했대요. 사과하고 싶대요. 사과는 필요 없어. 2년 안에 3억만 갚으면 돼. 엄마, 그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2년이면 충분해. 매달 125만 원씩만 모으면 되잖아. 저는 이미 계산을 다 해뒀어요. 엄마, 그리고 준호는 이제 내가 안 봐. 어린이집 알아봐. 엄마, 제발요.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내가 수영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도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너도 잘못했고 수영이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 살자.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문을 붙잡았어요.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 근데 준호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년 안에 돈 갚아. 내 말 이제 끝났어. 저는 문을 닫았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문 밖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도와주고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오늘은 얼굴이 환해 보이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네, 여보. 오랜만에 잘 잤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엄마.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수영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수영이의 문자였습니다. 준호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사랑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며칠 동안 아들 부부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또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수영이도 함께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영이가 울고 있네. 그래도 안 돼요, 여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 부부는 돌아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한 거 맞죠, 여보? 잘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먹는 밥이었어요. 여보, 맛있죠? 응, 맛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둘이 밥 먹어봤어?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들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늘 아들 부부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느라 정신없었죠.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한 달 살기 어때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지. 해보고 싶었어. 그럼 내일 알아볼게요.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검색했습니다. 숙소도 보고 가볼 만한 곳도 찾아봤죠. 남편이 옆에서 같이 봤어요. 여기 좋네. 바다 보이는 곳이야. 정말요? 여기로 할까요? 응, 해보자.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하는 저희만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주도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한 달간이었어요. 남편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 유럽도 가볼까? 유럽이요? 응. 프랑스, 이탈리아. 가보고 싶었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여보. 가요. 우리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3억을 아들한테 빌려주지 않았다면요. 진작에 이런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쯤이었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2년 안에 갚을게요. 매달 150만 원씩 보낼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통장 번호 보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통장에 1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보고 말했어요. 돈 들어오기 시작했네. 네, 여보. 2년이면 다 받겠어. 그러게요.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그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왜? 엄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 준호한텐 미안하지만 안 돼. 너희가 잘 키워.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준호도 크면 이해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여보. 안 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잘했어. 우리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네, 여보. 우리 재미있게 살아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여보,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 한 달 동안 재미있게 지내보자. 저희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제가 뭐래요? 평생 고생만 시켰네. 이제 편하게 살자.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66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후회는 없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6의 새로운 인생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